취하고 또 마시고 또 취하고 마시고 두 가지 모두가 다 하게 되면 임신율은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임신인 줄 모르고 이제 술을 먹게 되는 경우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너무 자책하거나 비교하는 것보다는 자기 몸에 맞게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과정을 잘 만들어 가보자. 방향이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이경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이미 기사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김민희, 홍상수 커플의 자연임신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보고 저희 진료실에서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걸 주제로 이야기해보자 싶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커플 자체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이가 있는 84년생 여성과 60년생 남성, 그리고 두 분 모두 흡연력이 상당히 긴 상황에서도 어떻게 자연임신이 가능했을까, 이 부분을 난임 전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은 40대 초반, 남성은 60대 초반에 흡연력까지 있다면 임신 확률은 상당히 낮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실제로는 어떤 변수들이 작용했는지 저희 입장에서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신을 고려하고 계신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께도 어떻게 보면 용기를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는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느 분들을 지칭하기보다는 흡연력이 많은 64세의 남성 얘기를 할 때 일단 흡연은 정작 수, 농도, 운동성, 기형도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통계적으로 40대 중반부터 임신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연임신 확률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흡연을 했을 때. 임신이 잘 되지 않으면 남편의 흡연력을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흡연력을 보고 나서 당신의 흡연 때문에 정액검사 수치가 안 좋다. 그래서 임신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금연을 하고 임신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하면 또 정액검사가 살짝 올라가는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무정자가 아닌 이상은 정액검사를 하면 다 정자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액검사를 했을 때 정자는 있기 때문에 나이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생식 능력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정자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 정자의 질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에 자연임신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참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42세의 여성. 거기다 또 42세 여성은 자연 임신율이 5% 이하, 어떤 경우는 3%대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맞아요. 있잖아요. 자연임신율이 평균 5% 이하로 알려져 있어요. 나가 또 흡연을 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가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맞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진료실에도 여성 흡연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흡연 횟수를 좀 줄이고 금연을 하셔야 된다. 근데 AMH라고 하죠. 네. 난소나이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흡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나 젊은 20대, 30대이신 분들 중에서도 AMH가 되게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께 이제 살짝 조심스레 또 물어보면은 흡연력이 있거나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전자담배 은근히 또 많기도 맞아요. 하고요. 전자담배도 AMH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진료실에서 보면은. 네. 이런 경우는 진짜 의학 논문이나 통계에서나 나오는 극히 드문 사례가 될 것 같긴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단순한 정보만 갖고 매치시키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물론 하고 그렇죠. 싶은 거죠. 이제 그분들의 정말로 흡연만 그렇지 나머지 건강, 그렇죠.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건강을 어떻게 관리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알 수가 없으니까. 특히 흡연은 좀 극히 일부분이지만 식습관이나 운동이나 이런 게 또 엄청나게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흡연 이후에 생활 습관을 개선했을 가능성도 되게 높지 않을까요? 당신들이 또 그런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닌데. 흡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난소 기능이 무조건 안 좋아져요. 난소의 질도 안 좋아질 뿐더러 난소의 수도 안 좋아지고 기능을 전반적으로 해치게 됩니다. 근데 또 난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궁 내막에도 영향을 줘요. 결국엔 담배가 그거잖아요. 혈관 수축이잖아요. 그렇죠. 혈관
수축이기 때문에 자궁 내막에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아요. 맞아요. 남자 경우도 스모킹 하면 정자수 감소되고 기형 정자 비율이 증가되고 정자의 머리 내에 있는 DNA가 손상받게 되잖아요. 당연히 수정률도 떨어지고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임신된다 하더라도 유산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또 성기능 장애가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좀 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발기부전이나 이제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일단 담배부터 끊으셔야 되세요. 이것도 부부관계할 때 남편이 입냄새 나면 좀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담배를 끊는 것 자체가 부부관계의 빈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음주 같은 경우는 주 한두 잔 하는 거나 뭐 소주 한두 잔 하는 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제 과음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리불순과 뭐 배란 억제, 착상률 뭐 저하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임신인 줄 모르고 이제 술을 먹게 되는 경우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 태아 기형 위험, 이제 태아 알코올 증후군 이런 거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부부관계 날짜를 정하러 왔다. 근데 저 술 한잔 해도 됐나요? 부부관계를 시도하는 도중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저는 약간 다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라 계란을 기준으로 저는 먹지 말라고 하죠. 두 가지 모두가 다 하게 되면 임신율은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주종에 따라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를 수 있죠. 알코올 도수, 뭐 함량, 그리고 섭취량 얼마나 마셨는지 그리고 기타 성분들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와인회 같은 경우는 적당량, 우리가 적당량이라고 하는 건 하루 한 잔 이하의 레드와인은 심혈관 건강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는 돼 있는데 과음 시에는 이제 당연히 와인 같은 경우는 당분이 또 많고 그리고 과음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알코올이기 때문에 건강에 좀 위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주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언제 소주 안 좋아하시지? 네. 소주는 제가 좋아합니다. 소주의 단점은 아시죠? 도수가 높고 빠르게 취하고 빠르게 마시게 되고 취하고 또 마시고 또 취하고 마시고 맥주 같은 경우는 도수가 좀 낮아서 천천히 마시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양이 많으면은 칼로리도 높고 우리 음주 문화는 술이 주도하는 문화가 아니라 안주가 주도하는 문화잖아. 안주가 되게 풍성하잖아. 그 안주를 다 소모하기 위해서 술을 먹게 된단 말이야.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술이 주도하는 문화거든. 술 먹고 안주는 그냥 치즈나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문화인데 우리 문화는 일단 뭐 삼겹살, 통닭 이런 것들은 짧게 끝낼 수 없는 안주거든. 그걸 소모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술을 먹기는 어려워.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안주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안주를 이제 너무 고칼로리의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뭐 비만으로 이루어질 수 그렇죠. 있고 결국에는 생식능력이 떨어지는 건 뭐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양적인 걸 좀 적게 하는 의미에서는 저는 양주도 되게 괜찮을 때가 그거 괜찮을 있어요. 것 예, 같아요. 양주는 많이 못 먹잖아요. 물론 그렇죠. 양주도 많이 잘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도수가 좀 있으니까 양주는 이제 약간 적게 먹고 그리고 양주 자체도 이제 첨가물이 적고 좀 약간 순수한 알코올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좋은 면도 있지만 결국엔 도수가 높아서 이것도 이제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고 양주도 이제 먹으면서 안주가 좀 많아지면 그럴 것 같아요. 술은 건강하게 마시려면 종류보다는 총 알코올 섭취량을 조절이 좀 핵심적이실 것 같고 천천히 마시고 물과 자주 마시고 마시는 날짜를 좀 줄인다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보통 남성의 가입력은 되게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자의 질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유독 나이가 또 많은 데다가 유독 그 정자의 질이 계속해서 좋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임신력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남자는 여자랑 다르게 정자를 또 매일 생산을 하잖아요. 네, 매일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뭐 생활 습관도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를 꽤 봤거든요. 나이가 40대 후반이신데 정액 검사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운동도 하고 고기를 안 드신대요. 저희가 흔히 지중해식 식단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몇 년 전이에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조건 지중해식 식단이 좋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되게 건강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면은 충분히 정액 검사에서 좋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액 검사에서 잘 나온다고 임신이
무조건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임신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꼭 정액검사가 전부는 아닌데 저희가 정액검사를 봤을 때 자연임신 가능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정자의 질이 좋다라고 말하면 운동성이 좋으면 그런 건 좀 좋다라고 운동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운동성, 기형도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좋다면은 괜찮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는 하죠. 그렇죠. 정액량이 많다 해서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자연 임신이 가능했다면 뭐가 가장 키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원장님은 어떤 게 금연했을 것이다. 생활 환경을 바꿨을 것이다. 실제로 두 분이 나이에 비해서 되게 질이 좋았을 수 있어요. 가끔 우리가 나이에 비해서 난소 나이도 좋으시거나 또 특히 정자 상태도 나이에 비해서 되게 좋으신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검사치가 되게 좋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난소 나이가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생활 습관도 개선했겠지만 먹는 것도 좋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원장님은 뭔가 임신 시도 전에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같이 지낸 시간이 꽤 오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기가 들어선 거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나 이제 이런 게 또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극히 제한된 이제 배란일도 또 정확하게 배태기를 썼을 것이다. 네. 배란일도 정확하게 좀 맞췄을 수 있고요. 아니면 병원 진료를 통해서 배란 초음파를 봐서 날짜를 좀 잡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우 희귀하죠. 매우 희귀한데 임신이라는 게 그래요. 임신이라는 게 우리가 하다못해 시험관을 매번 하다가도 안 되는데 갑자기 자연 임신돼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듯이 이제 그런 분들도 그날 딱 타이밍이 이제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때 이제 배란된 난자와 그리고 만난 정자가 너무 정상이고 너무 건강해서 임신이 됐다라고밖에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난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주기 때는 별로 안 좋다가 어느 주기에 갑자기 좋은 물결이 확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있으시죠? 맞아요. 어쩔 땐 엄청 안 좋은데 진짜 어쩔 땐 엄청 좋은 것들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또 그 두 분이 또 이렇게 자연 시도해서 임신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남자 쪽이 중요해요? 여자 쪽이 중요해요? 임신할 때. 선생님이 봤을 때 나이 든 남성과 젊은 여성이 왔다. 그러면 임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슬프게도 있어요. 그러면 젊은 남자와 나이 든 여자가 왔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프게도 좀 줄어요. 아,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남자가 약간 좀 부족해도 여자가 보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대놓고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좀 슬퍼지니까. 왜냐하면 나이 든 아내를 둔 젊은 남자에게는 그 이야기는 약간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가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적절하지 않는 그런 조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자는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쓰기만 하고 남자는 계속 정자를 만들어내는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성적인 차별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러면 남자는 아무렇지 않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그렇죠. 거지. 그건 절대 아니고 반반이라는 거지. 아무튼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런 영향이 있고 출산은 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여자 쪽이 이제 노산이라면 임신 중이라면 아무래도 합병증들이 좀 많이 생기죠. 뭐 당뇨, 임신 중독증, 조산 위험성도 올라가고 제왕절개 위험성도 좀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더 출산 쪽은 여자 나이 쪽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남성 쪽은 만약에 이제 저품질 정자인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자연 임신 시도가 좀 어려울 경우가 많아지죠. 이제 IVF나 뭐 익시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피해조 익시도 있잖아요. 피해조 익시 진짜 네. 임신율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난자 한두 개만 나왔는데도 그 난자가 깨지지 않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저희 쪽에서는 되게 도움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에 익시 하다가 안 됐던 분들이 피해조 익시로 해서 갑자기 또 임신이 잘 되는 경우들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조금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 임신이라는 건 무엇 때문에 딱 하나 꼭 집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임상에서 늘 보는 거기도 하는데 같은 조건이라도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또 기적처럼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라도 너무 자책하거나 비교하는 것보다는 자기 몸에 맞게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과정을 잘 만들어 가보자. 방향이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과 과정에 우리가 함께하면 결과는 결국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네. 말하고 싶어요. 특히 오늘처럼 나이, 흡연, 음주 등 여러 불리한 조건이 겹쳐도 자연임신이 가능했던 케이스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반대로 이런 사례를 일반화하거나 무리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난임치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임신을 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몸을 관리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결국에 나오는 결과물인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난임과 임신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실질적인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